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나를 비난을 하면은 싸우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의 부당한 비난을 돌려주면 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나은 내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보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겁니다. 무시하는 거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부간의 행복의 조건을 볼 것 같으면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이라든가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은 결국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상처가 없는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그 상처를 잘 관리하고 좀 보다듬고 보다듬어서 상처를 잘 낫게 하고 보다 더 이제 의미가 있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는 누구나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가 여자다라는 걸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자라는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 상대가 남자하고 여자는 생각부터가 틀린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뭐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움의 힘은 항상 큽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찾아서 부부가 같이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같이 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도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라는 게 그 이제 여자 이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남편이 꼭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은 나 자신이 있는 거지 남편이 나를 뭐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인이라는 거는 항상 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소유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여자, 내 마누라, 내 여자친구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있지만은 또 항상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각자의 행복은 각자에게 달려있고 또 틀리다. 그렇지만은 항상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같이 많은 걸 공유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많은 걸 공유하고 같이 많은 거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같이 자식들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같이 느끼는 게 부부고 이게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개개인의 행복은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개개인의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 중에 일부분이지 100%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연인이나 부부간에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항상 따로 또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따로 separate and or together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고 상대가 잠시 떠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줘야 돼요.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 할 때도 내가 뭐 어디 이제 이제 혼자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혼자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도 항상 상대방이 늘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며칠 어디 갔다 와도 집에 오면은 또 다시 이제 같이 한다. 따로 있지만 같이 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그 고마움, 사랑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절대로 구속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구속해서 하는 상대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뭐 못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연애를 할 때나 사랑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지치지 않도록 상대방하고 해야지 뭐 무슨 뭐 내가 뭐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 뭐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아무리 그뭐 공자님 맹자님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거나 부족한 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원래 인간이고 동물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고 자기의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만 잘 살리면 되는 거고 단점이나 약점은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항상 상대방을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본인에게 그대로의 본인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체 그러니까 뭐 꾸민다든가 뭐 이런 거 뭐 돈을 과시한다 권력을 과시한다든가 뭐 내가 의사요 내가 뭐 검사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여자가 뭐 아주 뭐 이쁘게 생겨서 뭐 미스 코리아요 뭐 이런 거를 과시를 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니야 뭐 부족한 점이 많겠죠. 그거를 서로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않고 겉모습으로만 상대를 평가를 하고 상대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자신의 외로움만 키워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안 좋죠. 나를 함부로 왜냐면 사람은 항상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죠. 그거를 안 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든가 노예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그 한계, 선을 분명히 그었고 단호하게 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나?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비교를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들의 평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함부로 정하는 게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만들고 내가 고수해야죠. 인생이란 것은 남들보다도 위에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인생이 진정한 의미는 남들보다 뭐 높은 자리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게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2500년 전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뭐 큰 뜻, 무슨 큰 뜻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신념이다. 이건 다 쓸데없는 마음의 욕심이고 다 부질없는 헛개비 같은 개소리란 얘기죠. 그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뭐 큰 뜻, 신념 이런 거 개떡다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하루 즐기고 꽃 하나 보고 웃고 그다음에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남들한테 잘해주고 백성들 배불리게 해주고 백성들 그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됐어요. 항상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충할 내 약점을 보충할 유능한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겸손하다는 것은 또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겸손도 적당하게 하고 겸손해야죠. 겸손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비험불이는데 이게 항상 중요한데 겸손을 하지만은 너무나도 겸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비하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도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작은 성공, 조그만 성공 요런 거 좋습니다. 그냥 조그만 작은 것부터 성취감. 나 오늘 뭐 1km 걷기로 했는데 걸었다. 뭐 요런 거. 그런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나씩 늘려나가면 자기의 자존감, 성취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못난 점, 단점을 감추거나 극복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아야 돼요. 단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장점에 더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남들한테 우리가 이제 남들하고 잘 안 싸우죠. 그다음에 이제 양보도 많이 하죠. 남들한테 너그럽듯이 나 자신에게도 좀 너그럽게 좀 그거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는 멋지다, 너는 괜찮은 놈이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해주는 것,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 이제 마음 편안해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상처가 두려워서 뭔지 뭐 두렵죠. 뭐 이제 상처 입을까봐 외부하고 자꾸 부딪히면 상처가 생기니까 두려워서 마음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내 마음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게 바로 나죠. 그 아이를 울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는 영영 상처가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사랑한다는 것도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아무하거나 뭐 인연을 맺어가지고 뭐 이 세상에는 이제 나쁜 놈들 돼지 보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다음에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도 많은데 아무하고나 함부로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은 나하고 뜻이 맞거나 내가 존경할 수 있거나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술이나 같이 먹고 떠들고 뭐 햇살이나 삑삑하다가 이제 배부르면 이제 집에 자빠져 자고 뭐 이런 별 의미 없이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저기를 위해서 뭐 의리도 팽개치고 뭐 딴짓거리하고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그러니까 이런 스쳐가는 인연하고 진정한 인연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서 그냥 이 세월을 세월을 흘려보내기에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고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항상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자주 같은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벽 앞에서 쿨한 척 아주 뭐 자기는 뭐 아무 저기 안 받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어디가 나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면은 아파하라 이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을 받을 땐 고통도 받아라. 그래야지 성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못하면은 다른 사랑도 느끼지 못하겠네. 상처가 나서 상처가 아물어 봐야 뭐 진정한 사랑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지. 상처가 났는데 두려워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처 내비두고 그러면 다음에 또 상처를 또 사랑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이별을 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줘야 됩니다. 바쁘다라고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가져가고 가는 거는 그동안의 신중한 사람들과 싸운 기억뿐일 것이 되겠습니다. 죽은 여자보다는 죽은 여자보다도 더 불쌍한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잊혀진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가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만 열중해도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내 그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하고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핑계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나를 반겨주실 때의 그 모습, 그게 가장 행복하죠. 그게 이제 바로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그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숨기고 싶은 내 내면의 모습까지 모두 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고 싶은 못난 내 내면까지도 솔직하게 다 보여줘야만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이제 못난 거, 추악한 거, 뭐 어지러운 거 이런 것까지 다 내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이런 친한 관계라는 것은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은 이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상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야만이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와 나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과거를 인정하고 모두 다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그대로 끌어안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불행해지는 원인의 첫째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는 겁니다. 이 탓을 하게 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상대방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왜 그런 그 어떤 그 거리도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귀로 흘려 듣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만이 둘 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고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은 그거를 이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뭔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얘가 누구지? 이게 뭐지? 하고 화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얘가 뭐지? 왜 화가 났지? 뭐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분이 나쁘거나 뭐 해도 항상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뭐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상처도 되지만은 그 말이 다시 내 귀에 들리죠.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개새끼야 이렇게 상대방한테 했다. 그러면 상대방 아주 상처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나를 이제 안 만나고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개새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뇌를 때리죠. 내 뇌에 남죠. 그러면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면은 말을 안 하고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며칠이 지나면은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은 그 감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게 말입니다. 행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는. 좋은 거는 많이 할수록 좋죠. 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건 100번 해도 뭐 다시 내 속에 들어가면 귀에 내 들어가면은 뭐또 고맙습니다라는 감사합니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 좋은 거죠. 행복하죠. 근데 나쁜 소리 그런 거는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 몇 시간만 지나면은 뭐 다 잊어먹으니까. 그저 그 화가 나더라도 화를 그냥 살펴보고 멀리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 화가 나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바깥에 뭐 혼자 산책을 나가든지 음악을 듣든지 딴짓거리를 하든지 딴 곳을 가면은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면 다 까먹어요. 사람은 잘 까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오히려 좋은 건데 그걸 왜 한 번 더 기억을 하냐 이거죠. 말을 하면 이래서. 그래서 어 항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아이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내 안에 아이가 펑펑 울어도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 주고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로 불행해지지 않죠. 너무 상대방의 부탁을 잘 들어주면은 상대방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나를 지켜야 됩니다. 분명하지만은 정중하게 "아니요. 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을 잘할수록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상대방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